이 연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X년 오랑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다소 이례적이라서 오랑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오랑은 평범한 도시로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도청 소재지에 불과하다. 그 도시는 솔직히 말해 보기 흉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겉보기에는 평온해서 이 도시와 세계 각지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상업 도시들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 방면에서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예를 들어 비둘기도 나무도 공원도 없는 도시, 새들이 날개짓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도시. 한마디로 특징이 없는 장소를 어떻게 상상하도록 한단 말인가. 이곳에서 계절의 변화는 단지 하늘을 보고서야 알 수 있다. 공기의 질감이나 꽃피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 봄이 왔음을 가까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이 바로 봄인 셈이다. 여름 내내 바짝 말라붙은 집에 불을 지르듯 태양이 이글거리고 뿌연 재가 벽을 뒤덮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창을 닫고 어둠 속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을에는 흙탕물이 홍수를 이룬다. 맑은 날은 겨울에나 비로소 찾아온다.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도시에는 기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격렬하면서도 무심한 태도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이곳 사람들은 권태로워하고 습관이라도 가져보려고 애쓴다. 오랑의 시민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는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히 장사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선은 사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물론 그들도 소소한 기쁨에 흥미가 없지는 않아서 여자와 영화, 해수욕을 좋아한다. 그러나 분별력 있게도 이런 쾌락들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로 미루어두고 주중의 다른 날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 저녁에 퇴근하면 모두들 일정한 시간에 카페에서 모이거나 늘 같은 대로에서 산책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발코니에 나와 앉는다. 젊은이들의 욕망은 격렬하고 짧은데 반해 나이 든 사람들의 취미 생활은 고작 공굴리기 모임이나 친목의 회식, 큰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하는 동호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혹자는 우리 도시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결국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기야 오늘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카드놀이를 하고 카페에서 소일하고 수다를 떨면서 남는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나 이따금은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도시나 나라가 있기도 하다. 물론 그런 예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감만으로도 얻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한데 오랑은 그와는 정반대다. 오랑은 아무것도 예감할 수 없는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성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하면서 서로를 급속도로 탕진하거나 두 사람만의 기나긴 습관에 빠져든다.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건 역시 이 도시만의 독특한 점은 아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오랑에서도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도시가 지닌 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죽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하긴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다. 병든다는 것은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지지해주는, 다시 말해 몸을 내맡길 수 있는 도시와 나라가 있다. 병자는 관심을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랑에서는 극단적인 기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들, 보잘것없는 도시 환경, 짧은 석양,
쾌락의 특성 등을 고려해보면 모든 점에서 좋은 건강 상태가 요구된다. 이곳에서 환자는 아주 고독하다. 시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로 아니면 카페에 앉아 어음과 선화증권, 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더위에 달궈져 탁탁 소리를 내며 튀는 수많은 벽 뒤에서 덫에 걸린 짐승들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처럼 메마른 장소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아무리 현대적일지라도 거기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어쩌면 우리 도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제공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삶이 평범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습관이 들면 하루하루를 아무 어려움 없이 보내게 된다. 더욱이 우리 도시가 그런 습관을 조장하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별로 흥미롭지 않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 고장은 적어도 무질서하지는 않다. 주민들은 솔직하고 친절하며 활동적이어서 여행자들로부터 항상 지각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아름다운 풍광도 없고 식물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결국 잠들고 만다. 그러나 헐벗은 고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도시가 빛나는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앞에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만이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경치와 접해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두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다만 이 도시가 해안가를 등지고 세워져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바다를 보려면 언제나 찾아 나서야 한다는 애석함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그해 봄에 일어난 사건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기에 연대기를 써서 기록해 두고자 하는 일련의 중대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최초의 표지였던 그 사소한 사건들을 오랑의 시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의 추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연대기 서술자가 이와 같은 모순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일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연대기 서술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증언해줄 증인이 수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의 임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우연히 개입한 서술자는 이런저런 증언을 적잖이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어쩌다 보니 그가 상세히 서술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일을 시도할 자격을 거의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그는 역사가 노릇을 하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아마추어라 해도 역사가는 자료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 역사를 이야기할 서술자도 자료를 갖고 있다. 우선 그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증언이 있고 다음으로 타인들의 증언이 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연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속내를 전부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기록들도 있다. 필요할 경우 그는 그 기록들을 참고해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든지 인용할 생각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또 서로는 이 정도로 그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처음 며칠간에 대한 진술은 다소 세심함을 요구한다.